내 이름은 김해. 나는 조선 두 번째 왕, 정종의 후궁이었습니다. 처음 그는 나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방언의 칼날 앞에 알몸이 된 나를 본 순간 그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나를 침상이 아닌 복도에, 차가운 마루에, 창문 앞에 세워놓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른 신하들과,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학대였습니다. 그때 나타난 환관 정사징. 그의 손은 부드러웠고 그의 말은 시였고 그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환관이었기에 오히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발각되었고 처형장에 섰습니다. 칼날이 내려오려는 그 순간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왕좌에서 내려온 결정 때문에 나도 그도 살 수 있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글을 위한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왕좌의 침소. 조선 두 번째 왕과 금기된 사랑의 기록. 1화. 그가 나를 사랑했던 시절. 내 이름은 김해다. 궁궐 사람들은 나를 시비라 불렀지만 한때 나는 영안대군의 여인이었고 잠시나마 조선 두 번째 왕의 후궁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양 성박 작은 초가에서 이 이야기를 쓰는 나는 그저 한 남자를 사랑했던 여자일 뿐이다. 모든 것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1395년 21살의 내가 처음 영안대군의 저택에 들어간 날. 나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팔려온 계집아이에 불과했다. 양반 집안의 서녀였지만 아버지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면서 우리 가족은 몰락했고 나는 결국 대감댁종으로 팔려갔다. 그리고 다시 영안대군 저택으로. 처음 그를 본 건 정원에서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39의 나이였지만 전쟁터를 누빈 무인답게 단단한 몸을 가진 사람. 그의 눈빛은 온화했다. 아버지 태조를 닮아 무예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날 정원에서 국화를 바라보던 그의 옆모습은 시인 같았다. 새로운 아이냐? 그가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예, 대감마님. 얼굴을 들어보거라.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이 잠시 멈췄다. 사람들은 내 얼굴이 아름답다고 했다. 어머니를 닮아 살결이 하얗고 눈이 컸다. 하지만 그런 아름다움이 오히려 불행을 가져올 줄은 그땐 몰랐다. 김혜라, 매와 같은 아이로구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의 방에 들었다. 무서웠다. 21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자가 대감의 방에 들라는 명을 받았을 때 나는 떨었다. 하지만 그는 다정했다. 무서워하지 마라. 오늘 밤은 그저 이야기나 나누자. 그날 밤 우리는 정말로 이야기만 했다. 그는 내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고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내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걸 알고는 기뻐했다. 총명하구나. 이 집에서 편히 지내거라. 한 달이 지나고 그가 다시 나를 불렀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눈빛이 달랐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김혜야, 내가 너를 원한다.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다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원치 않는 것이 아니었다. 한 달간 그의 저택에서 지내며 나는 이미 그에게 끌리고 있었다. 다른 대감들처럼 거칠지 않았고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나를 사람으로 대해 주었다. 그날 밤 그는 천천히 내 옷고름을 풀었다. 아프면 말해라.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처음이라 아팠지만 그는 계속 내 얼굴을 살폈고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했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지만 끝까지 나를 배려했다. 괜찮으냐? 끝나고 그가 물었을 때 나는 울었다. 아파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소중히 대접받는다는 느낌에. 왜 우느냐? 내가 너무 거칠었느냐? 아닙니다. 대감마님. 그저 대감마님께서 너무 좋아서입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그의 여자가 되었다. 그 시절은 행복했다. 그는 나를 자주 불렀고 밤마다 안아주었고 낮에는 정원을 함께 거닐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김혜는 나의 여인이다.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석 달이 지나고 내 몸에 변화가 왔다. 입덧이었다. 아이를 가진 것이다. 그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날 밤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말했다. 김혜야, 고맙다. 내가 내 아이를 품어주어서. 그리고 내 배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 내 혈육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1396년 가을, 나는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는 아이를 보며 울었다. 39에 얻은 서자였지만 그는 아이를 보물처럼 아꼈다. 잘했다, 김혜야. 정말 잘했어. 그 시절 그는 진짜 나를 사랑했다고 믿는다. 밤마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손길,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믿는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1398년 여름 조선을 뒤흔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화, 칼날이 들이닥친 밤. 1398년 8월 그날 밤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그날도 그는 나를 불렀다. 요즘 들어 그가 부쩍 나를 자주 찾았다. 무언가 불안한 듯 보였고 밤마다 나를 안고 잠들었다. 김혜야. 예, 대감마님.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갑자기 그가 말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세자 방석이 죽었다는 소문이 돈다. 정도전이 우리 형제들을 죽이려 한다는 말도 있고 정한군이 움직일 거라는 소문도. 정한군, 그의 동생 방원. 하지만 나는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다. 너와 아이와 함께. 그날 밤 그는 유난히 간절하게 나를 안았다. 김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도 대감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을 때였다. 형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칼을 든 남자가 들어왔다. 정한군 이방원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로 몸을 가렸다. 그는 황급히 일어나 내 앞을 가렸다. 동생의 칼 앞에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알몸으로 내쳐졌다. 방원아, 무슨 짓이냐? 형님, 지금 궁궐이 피바다입니다. 정도전이 죽었고 세자와 무한군도 죽었습니다. 뭐라고? 형님께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양해하실 겁니다. 나는 싫다.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방언의 눈빛은 차가웠다. 형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형님이 왕이 되시든지 아니면. 칼이 번뜩였다. 제가 형님을 죽이고 왕이 되든지. 그 순간의 침묵. 그리고 그의 떨리는 목소리.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내 알몸 앞에 서슬퍼런 칼이 겨누어졌다. 알았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한 달 뒤 그는 왕이 되었다. 조선의 두 번째 왕 정종. 그리고 나는 후궁이 되었다. 시비에서 후궁으로. 화려해 보이는 신분 상승이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이라는 것을. 궁궐로 들어온 첫날 밤 그가 나를 불렀다. 김혜야. 예, 전하.
전하라니.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여전히 나다. 하지만 그는 이미 변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거칠었다. 옷을 벗기는 손길이 조급했고 내 몸을 확인하듯 더듬었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를 취했다. 아파요, 전하. 참아라. 그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끝나고 나서 그는 내 옆에 누웠지만 안아주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왕이다. 왕이야. 다음 날 궁궐에서 방언을 보았다. 그는 이제 정왕공이었고 실질적인 권력자였다. 낮에 조정회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날 밤 또 나를 불렀을 때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김혜야, 오늘 방언이 나를 꼭두각시처럼 다루었다. 전하, 내가 왕인데, 내가. 그날 밤 그는 더 거칠었다. 화풀이하듯 나를 안았고 내가 아파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전하, 제발. 천천히. 닥쳐라. 내가 왕이라고. 너라도 내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주일이 지나고 그는 더 심해졌다. 벽에 기대라. 전하? 말했잖아. 벽에 기대라고. 그날 밤 그는 나를 벽에 세워놓고 뒤에서 취했다. 차가운 벽에 뺨이 눌렸고 온몸이 벽에 짓눌렸다. 전하. 너무 아파요. 내 젖가슴이 벽에 지지겨졌다. 왕의 여자는 이런 것도 감수해야 한다. 한 달이 지나자 이제는 침상도 아니었다. 오늘은 여기다. 술에 취한 왕이 나를 마루로 끌고 갔다. 전하, 여기는 너무 차가워요. 그게 어떠냐? 누워라. 차가운 마룻바닥에 등이 닿았을 때의 서늘함. 그리고 그 위에서 거칠게 움직이는 그 추우냐, 김해? 예. 전하. 그렇다면 내가 덮여주지. 하지만 그의 몸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저 무겁고 짓누르기만 했다. 어느 날 밤은 더 끔찍했다. 오늘 또 방언이 날 무시했다. 신하들 앞에서 왕이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왔다. 옷을 벗어라. 당장? 예, 전하. 하지만 내가 옷을 벗기도 전에 그는 내 옷을 찢었다. 찢어진 옷이 바닥에 떨어졌다. 전하, 닥쳐. 오늘은 내가 입을 열 때가 아니다. 그는 나를 침상에 던졌다. 그리고 내 손목을 붙잡았다. 너무 세게 잡아서 멍이 들 정도로. 아파요, 전하. 아프다고? 이게 아픈 거냐? 그리고 그는 더 세게 잡았다. 내 손목이 비틀릴 것 같았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매일 방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이 고통을. 그날 밤 그는 나를 뒤집고 다시 엎드리게 하고 온갖 자세로 나를 취했다. 마치 내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인 것처럼. 끝나고 나서 나는 울었다. 왕은 그를 따라온 신하들을 무르지 않았다. 내 모든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게 하였다. 마치 본인이 대신들 앞에서 당한 수모를 나도 당해야 한다는 것처럼 나의 모든 치부를 보였다. 나의 눈물을, 나의 울음소리를. 그리고 그는 코를 골며 잠들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궁궐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겠는가? 나는 왕의 후궁이었고 왕의 아들을 낳은 여자였다. 궁궐은 황금빛 감옥이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는 점점 죽어갔다. 3화 봄날의 매화 1399년 봄 왕이 된 지 반년이 지났다. 그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아니, 어쩌면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간 것일지도 모른다. 낮에는 여전히 무기력했다. 조정회의에서 신하들이 아뢰어도 고개만 끄덕였고 중요한 결정은 모두 정왕공에게 맡겼다.
과인은 형님의 뜻을 따르겠소. 신하들 앞에서까지 동생을 형님이라 부르는 왕. 조정 대신들의 한숨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점점 더 가학적으로 변했다. 김에 거친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왕.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의 침전에 들어갔다. 예, 전하. 오늘 또 방언이. 아니, 정한공이 나를 무시했다. 조정 대신들 앞에서. 전하. 내가 왕인데. 내가. 그리고 그는 나를 거칠게 끌어안았다. 이제는 익숙해진 고통. 하지만 오늘은 더 심했다. 무릎 꿇어라. 전하? 말했잖아. 무릎 꿇으라고. 나는 떨리는 다리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는 내 머리채를 잡았다. 왕 앞에서는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다. 알겠느냐? 예. 전하. 그날 밤 그는 나를 무릎 꿇린 채로 오래 두었다. 다리가 저리고 아팠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다. 이제 침상으로 기어가라. 예. 기어가라고 했다. 나는 굴욕을 참으며 기어갔다. 그리고 그는 뒤에서 웃었다. 그렇지. 내 주제를 알아야지. 침상에 올라가자 그는 나를 엎드리게 했다. 오늘은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뒤에서 거칠게 나를 취했다. 준비도 없이, 애무도 없이. 그가 들어가지 않아야 할 곳이었다. 아, 아파요, 전하. 아프면 아픈 대로 참아라. 왕의 여자니까. 그의 손이 내 엉덩이를 때렸다. 한 번, 두 번. 이게 좋으냐? 좋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대답해야 했다. 예. 전하. 거짓말하지 마라. 또 때렸다. 더 세게. 끝나고 나서 나는 침상에 쓰러져 울었다. 그리고 그는 만족한 듯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온몸이 아팠다. 손목에는 그가 잡은 자국이 멍으로 남았고 엉덩이는 빨갛게 부어올랐고 안은 찢어진 것 같았다. 몸종 소아가 물었다. 마마, 괜찮으십니까? 요즘 안색이. 괜찮다. 하지만 이 멍들은 괜찮다고 했다. 나는 화를 냈다. 아니,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 누구에게 말하겠는가? 왕이 밤마다 나를 짐승처럼 대한다고. 그렇게 절망적인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봄날. 왕이 특별히 심하게 나를 대한 다음 날 아침이었다. 전날 밤 그는 나를 벽에 밀어붙이고 목을 조이며 취했다. 숨이 막혀 정신을 잃을 뻔했다. 죽을 것 같지? 하지만 아직은 안 돼. 내가 필요하니까. 온몸이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나는 후원으로 나왔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울고 싶었다. 연못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매화가 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아니, 남자라고 해야 할까? 그는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자세가 고닫고 황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마저 우아해 보였다. 피부는 하얗고 매끄러웠으며 얼굴은 아름다웠다. 여인처럼 고운 이목구비, 길고 가는 눈썹, 맑은 눈동자, 작고 붉은 입술. 하지만 그것이 여성스럽다기보다는 한 폭의 수묵화 같았다.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맑고 고요한. 그가 내게 다가왔다. 움직임마저 부드러웠다. 무인 출신 왕의 거친 걸음걸이와는 너무나 달랐다. 마마, 우시는 겁니까? 그제야 나는 내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요. 봄비가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마마의 눈에서 내리는 비였군요. 나는 그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황간이 후궁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데 게다가 이런 시적인 표현이라니. 당신은 소인은 정사증이라 하옵니다. 내전을 관리하는 황간이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황간이라 약간 높은 음이었지만 듣기 거슬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피리 소리처럼 맑고 고왔다. 정사증, 예, 마마. 왜 이곳에? 매화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매화보다 더 슬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슬프다니? 그가 연못가에 떨어진 매화 꽃잎을 주워들었다. 그의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다. 글을 쓰는 사람의 손이었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핍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피는 꽃이기에 가장 먼저 지기도 하지요. 그가 꽃잎을 내 손에 올려주었다. 그의 손이 잠시 내 손에 닿았을 때 나는 전율했다. 부드러웠다. 너무나 부드러웠다. 왕의 거친 손과는 너무나 달랐다. 마마께서도 가장 먼저 피어나셨기에 가장 먼저 시들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 사람은 아는 걸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소인이 감히 여쭙겠습니다. 마마, 행복하십니까? 직설적인 질문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행복해야지요. 왕의 후궁인데. 입으로는 그리 말씀하시지만 마마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마마의 눈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었으면 하고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소인이 주제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물러서려 했다. 나는 무의식 중에 그의 소매를 잡았다. 기다리시오. 예, 마마. 당신은 어떻게 그런 것을 아오? 그가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소인도 한때는 지옥에 살았으니까요. 지옥? 황간이 되기 전 소인은 양반가의 서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소인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천한 몸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득해졌다. 소인은 어릴 적부터 글을 좋아했습니다. 시를 읽고 쓰는 것을. 하지만 서자인 소인은 과거도 볼 수 없었지요. 그래서 스스로 황간이 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예. 궁궐에 들어오면 적어도 글을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소인과 같은 이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옥에 사는 이들을.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아름다운 남자가 스스로 남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황간이 되었다니. 하지만 소인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서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시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매화 꽃잎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매화도, 달도, 그리고 마마도. 내 얼굴이 붉어졌다. 정사징, 조심하시오. 그런 말은. 소인은 진실만을 말씀드립니다. 마마는 이 궁궐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하지만 시들어가고 계십니다. 누군가 마마를 짓밟고 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으니까. 마마.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소인이 감히 마마의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을까요? 친구? 예. 이 궁궐에서 마마께는 친구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마마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진짜인가? 정말로 나를 걱정하는 걸까? 정사징. 예, 마마. 당신은 위험한 사람이요. 그가 고개를 갸웃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말해버린 것 같으니까. 그가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였다. 그렇다면 소인은 기쁩니다. 마마께서 소인을 믿어주신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정사징을 자주 만났다. 아니, 만나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 그는 항상 내가 산책하는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 마마, 오늘은 제비꽃이 피었습니다. 마마, 저기 나비를 보십시오. 춤을 추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마, 오늘 밤에는 보름달이 뜬다고 합니다. 달빛이 연못에 비치면 마치 두 개의 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왕은 나를 물건처럼 대했다. 하지만 정사징은 나를 한 송이 꽃처럼 대했다. 어느 날 나는 물었다. 정사징, 당신은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 거요? 소인이 마마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한다니? 예. 소인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꽃도 달도 시도 그리고 마마도 아름답습니다. 나는 이미 더럽혀진 몸이요. 왕의 후궁이고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마마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진흙 속의 연꽃처럼. 연꽃?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자라지만 그 꽃은 순결합니다. 마마도 그렇습니다. 비록 이 궁궐이라는 진흙탕에 계시지만 마마의 마음은 여전히 맑습니다. 나는 울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어루만졌다. 마마, 우지 마십시오. 하지만 눈물은 꽃잎을 적십니다. 그리고 젖은 꽃잎은 더 무거워지지요. 그가 조심스럽게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은 너무나 부드러웠다. 왕의 손은 거칠었다. 무인의 손이었다. 칼을 쥐고 사람을 죽인 손. 하지만 정사징의 손은 붓을 쥐고 시를 쓰는 손이었다. 소인이 마마를 위해 시 하나를 쓰겠습니다. 시를? 그날 저녁 정사징이 나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매화는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나지만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지고 말지요. 하지만 그 꽃잎은 땅에 떨어져서도 향기를 잃지 않습니다. 마마, 당신도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시들고 있지만 당신의 향기는 영원할 것입니다. 나는 그 시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사람이 위험하다는 것을,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이 사람이, 나를 다시 숨쉬게 만드는 이 사람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으니까. 사화, 금지된 온기. 정사징을 자주 마주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가 일부러 내가 거니는 정원 근처에 있었던 것 같다. 후궁이 정원을 산책할 시간을 알고 그 시간에 맞춰 그곳에 있었다. 마마,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마치 하늘이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하지만 마마께서는 웃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도. 나는 쓸쓸히 웃었다. 웃을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소인이 마마를 웃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가 소매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종이약이었다. 소인이 접었습니다. 마마께 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그 작은 종이약을 받아들었다. 정교했다. 날개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접혀 있었다. 아름답군요. 소인은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칼을 쓰는 것보다 붓을 쓰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만드는 것이 좋았지요. 그의 말투는 항상 부드러웠다. 마치 시를 읊는 것처럼. 이 학은 마마를 위한 것입니다. 학은 자유롭게 날아다니지요. 소인은 마마께서도 언젠가는 이 학처럼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종이약을 꼭 쥐었다.
자유.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며칠 후 왕이 또 나를 거칠게 대한 다음 날이었다. 온몸이 아팠다. 특히 그날 밤은 더 심했다. 왕이 술에 취해 나를 침상 밖으로 끌고 나가 복도에 무릎 꿇린 채로 생각하기도 싫었다. 정원에서 정사증을 만났을 때 나는 걸을 수조차 없었다. 벤치에 주저앉아 버렸다. 마마, 정사증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얼굴이 창백하십니다. 괜찮소? 거짓말이십니다. 마마께서는 지금 고통스러우십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소인이 감히 여쭙겠습니다. 전하께서 마마를 다치게 하셨습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침묵이 대답이었다. 정사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마마, 소인이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마마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소인이. 정사증, 소인은 환관입니다. 남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내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마마를 향한 소인의 마음만큼은 진짜입니다. 그 누구보다 진실합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거짓이 없었다. 정사증, 당신은 소인이 감히 마마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고백이었다. 환관이 후궁에게 하는 금기 중에 금기인 고백. 미친 짓이요. 들키면 우리 둘 다. 소인은 상관없습니다. 이미 소인의 마음은 마마의 것이 되었으니까요. 그가 내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마마, 소인의 체온을 느껴보십시오. 소인은 비록 환관이지만 여전히 따뜻합니다.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마마를 위해 나는 그의 뺨을 만졌다. 정말로 따뜻했다. 왕의 손은 항상 차가웠다. 하지만 정사증의 피부는 따뜻했다. 정사증, 마마 소인이 감히 마마를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위로?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소인은 비록 남자로서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마마를 기쁘게 해드릴 방법을 압니다. 내 얼굴이 붉어졌다. 그것이 무슨... 마마께서는 전하께 몸을 들이시지만 진정한 기쁨을 느껴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소인이 맞습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말이 맞았다. 소인이 마마께 진짜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하지만 당신은 환관이기에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내 손을 잡아 일으켰다. 소인을 믿어주시겠습니까?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다. 왕과의 밤은 지옥이었다. 만약 정사증이 말하는 것이 진짜라면 나도 한 번쯤은 기쁨을 느껴보고 싶었다. 언제? 오늘 밤 후원의 정자에서. 그날 왕은 나를 부르지 않았다. 조정회의가 길어진다고 했다. 나는 후원의 정자로 갔다. 달빛이 가득한 밤이었다. 마마, 정사증이 나타났다. 그는 담요와 함께 작은 등불을 가져왔다. 마마께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가 담요를 정자 바닥에 깔았다. 그리고 등불을 옆에 놓았다. 달빛과 등불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정말로 아름다웠다. 긴 속눈썹이 달빛에 드리워졌고 맑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마마, 소인을 믿으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천천히 다가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소인이 마마를 모시겠습니다. 그의 손이 내 옷고름에 닿았다. 왕처럼 거칠게 벗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꽃잎을 펼치듯 조심스럽게. 마마는 달빛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는 내 옷을 벗겼다. 소인은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마께서 소인에게 몸을 허락하신 이 순간을, 마지막 옷이 벗겨졌을 때 나는 부끄러워 눈을 감았다. 마마, 눈을 떠주십시오. 소인은 마마의 눈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정사징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경외가 담겨 있었다. 꽃이 만개했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소인이 이 꽃을 정성껏 가꾸겠습니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부드럽게 천천히 쓰다듬었다. 여기는 달빛이 닿는 곳입니다. 손이 내 목덜미로 내려갔다. 여기는 목련처럼 하얀 곳이고요. 손가락이 내 쇄골을 따라 움직였다. 여기는 산맥처럼 아름다운 곳입니다. 왕은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저 거칠게 만졌을 뿐. 하지만 정사징은 마치 시를 쓰듯 내 몸을 읽었다. 마마, 편히 누우십시오. 나는 담요 위에 누웠다. 그리고 그가 내 옆에 누웠다. 소인이 마마를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다. 부드러운 입맞춤. 여기는 지혜가 머무는 곳. 입술이 내 눈꺼풀에 닿았다. 여기는 별빛이 담기는 곳. 입술이 내 뺨에 닿았다. 여기는 봄바람이 스치는 곳.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부드러웠다. 너무나 부드러웠다. 왕의 입맞춤은 항상 거칠었다. 이빨이 부딪힐 정도로. 하지만 정사징의 입맞춤은 마치 꽃잎이 닿는 것 같았다. 마마. 그의 혀가 천천히 내 입술을 핥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왕은 입맞춤조차 급했다. 하지만 정사징은 천천히 음미하듯 입맞춤했다. 달콤합니다. 마마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합니다. 그의 손이 내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왕처럼 더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몸의 지도를 그리듯. 여기는 어떠십니까? 손가락이 내 가슴에 닿았다. 아, 반응하십니다. 꽃봉오리가 피어나는군요. 그의 입술이 그곳에 닿았다. 부드럽게, 때로는 세게. 정사징. 소인은 여기 있습니다, 마마. 그의 혀가 움직였다. 동그라미를 그리듯, 때로는 가볍게 깨물듯. 왕은 한 번도 이런 것을 해주지 않았다. 그저 만지작거리다가 바로. 하지만 정사징은 시간을 들였다. 천천히 정성껏. 마마의 몸은 악기와 같습니다. 소인이 연주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다. 배, 허리, 그리고 여기가 마마께서 가장 예민하신 곳입니까? 아, 네. 그렇다면 소인이 특별히 정성을 들이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그곳을 쓰다듬었다. 부드럽게 리듬을 타며. 젖어 있습니다. 이슬이 맺힌 꽃잎처럼.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마마의 몸이 소인을 원한다는 증거니까요.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들어왔다. 아프십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하나 더. 두 번째 손가락이 들어왔다. 왕은 항상 급했다. 준비도 없이 바로. 하지만 정사징은 천천히 내 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 소인이 마마 안의 정원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리듬을 타며. 여기가 좋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는 어떠십니까? 손가락의 각도가 바뀌었다. 그리고 어떤 곳에 닿았을 때, 찾았습니다. 마마의 비밀 정원을. 그의 손가락이 그곳을 집중적으로 자극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아래로 내려갔다. 소인이
마마를 직접 모시겠습니다. 그의 혀가 그곳에 닿았다. 아, 정사징. 그건 마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소인이 마마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의 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드럽게, 때로는 세게. 왕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사징은 마치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마마의 맛은 봄꽃의 꿀과 같습니다. 그의 혀와 손가락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안에서는 손가락이 움직이고 밖에서는 혀가 움직였다. 흐, 아, 정사징, 나, 이상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마마. 절정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절정? 마마께서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혀도 손가락도 소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십시오, 마마.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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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이 경련했다. 마치 천둥이 치듯 번개가 내리치듯 정신이 아득해졌고 모든 감각이 그곳에 집중되었고 나는 정사징, 정사징, 소인은 여기 있습니다, 마마. 그가 올라와 나를 안아주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것이 진짜입니다, 마마. 이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그의 품에서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평생 처음으로 나는 여자로서의 기쁨을 느꼈다. 정사징, 고맙소. 소인이 고맙습니다, 마마. 이 순간을 주셔서.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왕과의 관계는 폭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정사진과의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마마, 예. 소인이 시 하나를 읊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귀에 속삭였다. 달빛 아래 꽃이 피었네. 이슬 맺힌 꽃잎. 봄바람이 스치고 꽃은 향기를 내뿜네. 나는 그 꽃의 정원사. 평생 그 꽃을 가꾸리. 나는 미소 지었다. 아름다운 시군요. 마마께서 아름다우시니 시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낮에는 여전히 왕의 폭력을 견뎌야 했지만 밤에는 정사징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오하, 두 개의 밤. 그날 이후 내 삶은 두 개로 나뉘었다. 왕의 밤과 정사징의 밤. 왕이 나를 부르는 밤이면 나는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김에 오늘 또 정한공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왕. 그리고 시작되는 악몽. 옷을 벗어라. 예, 전하. 나는 기계처럼 옷을 벗었다. 이제는 저항하지도 않았다. 어차피 소용없었으니까. 왕은 내 몸을 확인하듯 더듬었다. 사랑이 아니라 소유. 확인. 내 몸은 내 것이다, 김해. 예, 전하. 그리고 시작되는 고통. 오늘은 창문 옆에 서라. 왕이 명령했다. 전하? 말했잖아. 창문 옆에. 나는 떨리며 창문 옆으로 갔다. 밖에서는 달빛이 들어왔고 궁녀들이 지나다닐 수도 있는 곳이었다. 전하, 여기는 들키면 어떠냐? 내가 왕의 여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거지. 그는 나를 창문에 밀어붙이고 뒤에서 취했다. 차가운 창문틀이 뺨에 닿았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소리를 죽여야 했다. 전하. 누가 봐요. 그게 더 재미있잖아. 어느 날 밤은 더 심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섬겨라. 예. 무릎 꿇고 나를 섬기라고. 그날 밤 나는 굴욕을 참으며 그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 그리고 그는 만족한 듯 웃었다. 그렇지. 왕의 후궁은 이래야 해. 또 다른 밤에는 손을 뒤로. 전하?
왕이 내 손을 뒤로 묶었다. 그리고 나를 엎드리게 했다. 오늘은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할 거다. 손이 묶인 채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왕이 원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아파요. 전하. 너무.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라. 어차피 아무도 못 듣는다. 끝나고 나면 내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안은 찢어진 것 같았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정사진과의 밤은 달랐다. 일주일에 한두 번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밤이면 나는 후원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사징을 만났다. 마마.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정사징. 그는 항상 담요를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때로는 꽃을, 때로는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힘들었소. 소인이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면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마마, 편히 쉬십시오.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부드럽게, 천천히. 소인이 마마의 하루를 달콤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뺨에, 목에 닿았다. 부드러운 입맞춤. 마마의 몸은 보물입니다. 소중히 다뤄야 하는 보물. 그의 손이 내 옷을 벗겼다. 하지만 왕처럼 급하지 않았다. 천천히 한 겹 한 겹. 아름답습니다, 마마. 그의 시선이 내 몸을 훑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욕망이 아니라 경외였다. 소인이 마마를 섬기겠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목, 어깨, 가슴, 배. 정사징. 마마, 편안하십니까? 예. 너무. 그의 혀가 움직였다. 부드럽게, 때로는 세게.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가장 은밀한 곳에 닿았다. 여기가 좋으십니까? 아, 네. 왕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좋은지 아픈지. 하지만 정사징은 계속 물었다. 이렇게 하면 어떠십니까? 좋아요. 그렇다면 소인이 계속. 그의 손가락이 들어왔다. 하나, 둘. 천천히 리듬을 타며. 마마, 소인을 봐주십시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나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다. 마마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소인은 마마를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과 함께 그의 손가락이 더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의 혀가 가장 예민한 곳을 찾았다. 정사징. 네, 마마. 소인은 여기 있습니다. 그의 혀가 쉬지 않고 움직였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은 내 안에서 완벽한 리듬을 찾았다. 가십시오, 마마. 소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절정에 달했다. 온몸이 떨렸고 정신이 아득해졌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정사징. 소인은 여기 있습니다, 마마.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마마,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그의 품에서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정사징, 나는. 소인도 마마를 사랑합니다. 이 생이 다하도록. 어느 날 밤 왕이 또 나를 거칠게 취한 후였다. 그날은 특히 심했다. 왕이 내 목을 조이며 왜 그렇게 축 처져 있느냐?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왕이 불평했다. 전하를 뵙는 것이 두렵습니다. 뭐라고? 전하께서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소유하실 뿐입니다. 아니, 학대하실 뿐입니다. 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내가. 손이 올라왔다. 또 왕이 나를 때렸다. 내 주제에 감히 왕에게 그런 말을.
뺨이 따가웠다. 하지만 마음은 더 아팠다. 전하, 저는 나가라. 당장 나가. 나는 침전을 나왔다. 그리고 후원으로 갔다. 정사징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마, 뺨이. 정사징.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소인이 마마를 데리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 궁궐을 벗어나.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소인은 상관없습니다. 마마와 함께라면 어디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도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우리가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왕의 후궁과 궁궐의 환관이 어디로 도망치겠는가. 우리의 사랑은 애초에 금지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사징이 말했다. 마마, 소인은 마마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정사징, 소인의 목숨은 마마의 것입니다. 언제든 마마를 위해 바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를 꼭 안았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이 생이 다하도록. 그날 밤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서로를 안았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6화 들킬 수밖에 없는 1400년 초봄 우리의 미래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점점 더 위험해졌다.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김의 마마께서 요즘 밤에 자주 정원을 거니신다던데. 궁녀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황간 정사징도 자주 그곳에 있다더라. 설마 그럴 리가. 나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왕가의 밤은 점점 더 끔찍해졌다. 오늘은 뭘 해볼까? 술에 취한 왕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다. 전하. 오늘은 이거다. 손을 묶고 눈도 가리고. 그날 밤은 정말 지옥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도 묶인 채로 나는 그저 왕이 원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어디를 만지는지 모르니까 더 재미있지? 전하. 제발, 제발, 제발 뭘 어쩌라는 거냐? 끝나고 눈가리개를 풀었을 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도 이렇게 여러 명에게 무시를 당한단다. 나의 고통을 너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의 신하들에게 더 가혹하게 할 것을 외쳤다. 몇 명의 남자를 받아들였다. 후궁이었던 내가 또 우느냐? 맨날 운다. 왕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죽고 싶소. 내가 중얼거렸다. 뭐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소. 왕이 내 목을 잡았다. 죽고 싶으냐? 그렇다면 지금 죽여줄까? 목이 조여왔다. 숨이 막혔다. 차라리 이대로. 하지만 왕은 풀어주었다. 아직은 안 돼. 내가 없으면 내가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겠느냐. 그날 밤 이후 나는 정말로 죽고 싶었다. 정사징을 만났을 때 그는 내 상태를 보고 경악했다. 마마, 이게 무슨...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멍으로 남아 있었고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있었다. 괜찮소? 익숙합니다. 익숙하다니요. 이것은 살인 미수입니다. 정사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인이 마마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하고 있소. 그날 밤 정사징은 더욱 부드럽게 나를 대했다. 마치 깨질까봐 조심스러운 듯. 아프면 말씀하십시오. 당신과 있을 때는 아프지 않소. 그의 손길이 내 상처를 어루만졌다. 물리적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소인이 마마의 모든 아픔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하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궁녀 하나가 우리를 보았다. 후원의 정자에서 정사징이 나를 안고 있는 모습을. 저것이? 궁녀가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지만 소용없었다. 다음 날 궁궐 전체가 소문으로 들끓었다. 김의 마마가 환관과 왕을 배신했다더라. 능멸이다, 능멸. 나는 각오했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 사흘 후 왕이 나를 불렀다. 김에.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예, 전하. 소문이 사실이냐? 대답하라. 내가 정사진과 간통했느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예, 전하. 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내가. 하지만 전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전하께서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소유하셨을 뿐입니다. 아니, 학대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사징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왕이 나를 때렸다. 한 번, 두 번. 내 주제에 감히 왕을 판단하느냐? 전하께서는 왕이시지만 남편은 아니셨습니다. 그저 폭군이셨을 뿐입니다. 왕의 손이 내 목을 조였다. 죽여버릴까? 지금 당장? 그러십시오. 하지만 제 마음까지는 죽이지 못하실 겁니다. 왕이 나를 밀쳤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내일 너와 정사징을 참수한다. 왕을 배신하고 능멸한 죄로. 예, 전하. 후회하지 않느냐? 나는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았다. 단 하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감옥에 갇혔다. 정사징도 옆 감옥에 있었다. 마마, 정사징 미안하오. 나 때문에. 아닙니다. 소희는 마마를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함께 죽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평화로워서. 내일이면 끝이구나. 이 고통스러운 삶이. 그날 밤 나는 생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7화. 왕의 결정. 이튿날 아침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광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다. 왕의 후궁이 환관과 간통했다는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구경하러 온 것이다. 저것들을 보라. 왕을 능멸한 죄인들이다. 신하들이 외쳤다. 정사진과 나는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망나니가 칼을 들었다. 그때 왕이 나타났다. 그리고 정한공 이방원도. 방원이 왕에게 말했다. 형님, 이들을 반드시 처벌하셔야 합니다. 왕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를 바라볼 뿐. 형님, 알고 있다. 왕이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걸어왔다. 김에. 예, 전하. 너는 정말 후회하지 않느냐? 나는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았다. 전하, 저는 전하를 처음 만났을 때가 행복했습니다. 그때 전하께서는 저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왕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왕이 되신 후 전하께서는 변하셨습니다. 저를 사랑이 아니라 소유하셨습니다. 아니, 학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어갔습니다. 김에. 정사징은 저를 살렸습니다.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왕이 고개를 숙였다. 한참의 침묵. 그리고 왕이 일어났다. 이들을. 신하들이 긴장했다. 백성들이 숨을 죽였다. 당장 참수하라. 전하. 정사징이 소리쳤다. 소인의 목은 베셔도 됩니다. 하지만 마마만큼은. 닥쳐라. 왕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순간 왕이 덧붙였다. 라는 명을 내리고 싶지만 그는 잠시 침묵했다.
모두가 왕을 쳐다보았다. 왕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과인은 왕이다. 하지만 그 전에 남자다. 왕이 우리를 바라보았다. 김에 내 말이 맞다. 과인은 너를 사랑했다. 진심으로. 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 과인은 너를 소유했다. 사랑이 아니라, 아니, 학대했다. 전하, 그것은 과인의 잘못이다. 그리고 정사증이 고개를 들었다. 너는 김애를 과인보다 더 사랑했다. 그것만큼은 인정한다. 왕이 망나니를 바라보았다. 칼을 내려라. 전하, 이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반드시 처벌하셔야. 방언이 항의했다. 하지만 왕이 처음으로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언아, 나는 왕권이 중요하지 않구나. 너의 말을 처음으로 듣지 않겠다. 과인이 왕이다. 과인의 명을 따르라.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처음으로 정종이 왕다운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다. 김애와 정사증을 궁 밖으로 추방한다. 다시는 한양 땅을 밟지 마라. 전하, 이것이 과인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다. 그리고 왕이 나를 바라보았다. 과인이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나는 왕 앞에 엎드렸다. 전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행복하여라. 그날 우리는 궁궐을 나왔다. 뒤에서 방언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이것은 실수입니다. 왕의 권위가. 방언아, 왕의 목소리. 과인은 왕권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더 이상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너는 언젠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과인과 달리 좋은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과인은 그저 인간이고 싶다. 그날 방언은 깨달았다고 한다. 정종은 왕권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정종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파라. 자유. 궁을 나온 우리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정사증은 그를 아는 환관이었기에 마을의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나는 바느질로 돈을 벌었다. 가난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김에, 예, 서방님, 우리는 부부라고 했다. 환관과 전직 후궁이 무슨 부부냐고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다. 오늘 장에서 좋은 생선을 샀소. 저녁에 끓여드리겠소. 고맙소, 김에. 그의 손을 잡으면 여전히 따뜻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안았다. 김에, 행복하오? 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나를 기쁘게 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당신은 제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소인도 마마. 아니, 김애 때문에 살 수 있었소. 우리는 웃었다. 이제 더 이상 마마도 소인도 아니었다. 그저 김애와 정사증이었다. 10년이 흘렀다. 어느 날 한양에서 소식이 들려왔다. 정종이 왕위를 동생 방언에게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다는 소식. 김애 전하께서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옛일을 떠올렸다. 왕좌에 앉아있던 그 남자. 무기력했지만 마지막에는 용기를 냈던 남자. 전하, 평안하십니까? 다시 10년이 흘렀다. 1419년 가을 또 소식이 들려왔다. 정종이 63세로 승하했다는 소식. 김에, 괜찮습니다. 나는 한양 방향을 바라보며 절을 올렸다. 전하,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왕관의 무게를 내려놓으셨으니. 그날 밤 정사증이 물었다. 전하를 미워하지 않으시오? 아니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고맙다니요?
전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내셨잖아요. 정사증이 내 손을 잡았다. 김에, 우리도 이제 늙었소. 그러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도, 당신을 사랑한 것도, 소인도, 아니, 나도 그렇소. 우리는 웃었다. 에필로그. 1425년 나는 이른의 노파가 되었다. 정사증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 편안한 죽음이었다. 내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김에 사랑하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제 나도 오래지 않았다.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왕의 후궁이었지만 결국 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자가 되었다. 정종은 위대한 왕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진짜 왕다운 결정을 내렸다. 사랑을 선택한 것.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한 것. 그리고 그 덕분에 그는 20년을 더 살 수 있었다. 방언이 그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우리를 용서한 그날 왕도 자유로워진 건지 모른다. 왕관의 무게에서 복수의 굴레에서 나는 눈을 감는다. 저 멀리서 정사증이 손을 내밀고 있다. 김에, 이리 오시오. 예, 지금 갑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나의 생은 행복했다.